안녕하십니까. 주식일본제 윤정도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로 시장에 대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바로 전 교육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결국은 교육해드리고 13%의 폭등, 시가총액 6조에서 8조 수준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수익. 오늘은요,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HMM까지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캔들 교육 받고 그 교육과 함께 종목에 대한 AS까지 잡아드리는 거죠. 그 전략 부분 잡으시고요. 내일도 불기둥 종목들 계좌 수익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복습 기준 잡습니다. 원래는요, 망치형과 교수형을 배워야 되는 차례인데 아니에요. 장악형과 장악형의 예제를 배우면서 다음 날에 불기둥 종목 다 잡아가자고요. 상승장악형, 하락장악형, 또 상승장악 확인형, 하락장악 확인형, 요렇게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해야 된다. 앞전에 놓여져 있는 캔들을 완전하게 장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바꿔놓는 기준이 된다. 이 바뀌는 흐름에서의 수익 범위를 다 잡아가시면 된다. 결론적으로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기준에 일주 월봉의 기준에 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에 변동성의 기준에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정형화된 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의 기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 녹화 방송 보셔야죠. 제 방송 보셔야죠. 지금 시간에 이걸 또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복습, 그 정도만 딱 놓고 보시면 돼요. 장악형의 기준은 뭐다? 요 몸통을 감싸 안는 거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꼬리까지 감싸 안아야 된다. 이 봉의 한중간이 놓여져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어디든 장악하면 된다. 결론은 장악하면 된다였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편입, 여기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 올라가는 수준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 장악형이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전부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결론은 되돌림이 어디니라고 했을 때 당일날의 기준, 이 봉을 당일날 형성했을 때는 여기를 이탈시킬 때. 다음 날의 기준은요, 새로운 봉의 기준봉의 절반을 훼손시킬 때. 그러면 우린 되돌림의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만약에 편입이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손절 정리하고 그 다음 대처를 한다. 마찬가지예요. 장악형이 떴다. 장악을 했다. 장악형이 떠줬다. 여기까지 감싸 안고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 날의 기준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띱니다. 처음에 음봉이 떨어졌지만 전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이 장악형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되돌리는 흐름의 1차적인 부분, 이 몸통의 절반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린 구간까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결론은 이런 종목군들의 예제가 무엇이 있나요? 와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당시의 기준 11월 20일이면 신규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와우! 요 수익 범위를 분봉에서 5분봉에서 잡을 수 있느냐? 장악형이 뜨고 거래가 수반돼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여기가 훼손되지 않으면 유지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서 결론은 어떻게? 얼마에 68,000원, 69,000원, 7만 원 이하예요? 이게 얼마 갑니까? 22만 원을 훌쩍 넘겨요. 언제요? 12월 18일 날 22만 원을 훌쩍 넘겨요. 이게 캔들의 패턴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와,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장악을 못한 것 같은데, 몸통에 대한 장악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래 꼬리를 다는 부분, 무엇에? 양봉의 아래 꼬리는 양봉,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왜요? 아래 꼬리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치고 들어올린 거죠. 밑에서부터 치고 들어올리는 올림에 대한 힘, 양봉의 기준도 시초가 대비 올라간 힘,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린 건 뭐예요? 위에서 밀고 내려간 힘, 음봉이잖아. 위에서 밀고 내려간 힘. 그러니까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양봉의 기준에서. 음봉의 윗꼬리는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왜? 위에서 밀고 내려간 음봉의 기준. 음봉의 아랫꼬리는 인정 안 한다. 몸통으로. 결론은 요 꼬리 부분이 몸통으로 인식이 되니까 전부 장악하고 들어 올린 기준이다. LG엔솔 이 당시 기준의 시가총액 2위. 그 2위에 이거 지금도 못 고치고 있네. 그죠? 별 3개입니다. 저 수정은 해놨다고 그랬는데 제가 혼나야지. 제가 점검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장악형은 캔들 2개 가지고 별이 3개다.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수익 범위 51%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빠르게 넘깁시다. 어제도 복습 교육을 해드렸던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상승 때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96.15%. 이야, 포스코 피처엠입니다. 마찬가지 상승 장악 확인형입니다. 쭉쭉쭉쭉쭉쭉.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8월 31일 상한가 뜨면서 캔들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기준봉 예로 잡으면 되는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이성적이죠? 상한가까지니까. 하지만 상한가에 이 기준에 들어오기 전까지 요 라인에서 장악을 했던 그 시점에서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캔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겠죠.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서 상한가. 그리고 석별형이 뜨면서 무너진 거예요. 네.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뭐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윤정도는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니까 편입을 하시더라도 비중 조절을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장악형 뜨고 나서의 뭐 어마어마한 랠리. 하이닉스 뭐 상상을 초월하죠. 올해 한 해 동안만 90% 이상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준의 사상 최대치 고점 505달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살짝 눌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간 보니까 뭐 미국 선물이 좀 약세를 띠고는 있습니다만 0.2% 수준의 약세예요. 그렇다면 뭐 바로 사상 최대치 고점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뚫을 수 있는 위치로 장악 확인형의 흐름. 그럼 어떻게 된다? 추세 설정 범위는 쫙 뻗어 올라가는 쫙 뻗어 올라가는 요 흐름으로 얼마 잡아드렸어요?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얼마? 650불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500불이죠. 뭐 해외 주식 거래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필수적으로 주력주에 넣을 수 있어야 되죠. 왜요? 지금 올해 들어서의 시장의 견인은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 꺾이면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주식을 해외 주식을 하신다 하시면 엔비디아를 포트에 채우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와후! 하나솔루션입니다. 와후! 종목 검색해서 계속 튀어나오고 하나솔루션입니다. 와후!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이거 상승 장악 맞나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아래 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한다. 장악의 기준이다. 이게 캔들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기준봉의 크기가 크면 된다 그랬죠. 기준봉의 크기가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으면 기준봉의 크기가
1.5배에서 3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악 확인요. 31,000원에서부터 종목 검색기. 그러고 나서 12월 20일 날, 12월 20일 날 윤정두가 제일 싫어하는 날 12월 10일 그리고 12월 20일 왜요? 월급 나가야 돼. 월급 나가는 날 제일 싫어요. 12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또다시 하나솔루션은 갭상승의 종목 검색기에서의 포착이 됐죠. 8%, 9%, 10%까지. 자, 기아입니다. 기아의 흐름은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10월입니다. 10월 달인데 그 앞전의 흐름도 있습니다만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5월 달까지 외국 기관 쌍끌이 수급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아의 주가가요. 연초 대비 5월까지 50% 이상 수익이 나와요. 윤정두는요. 그 수익을 다 잡아드렸죠. 교육 다 해드리고 거래대금 교육까지 쫙쫙쫙쫙쫙. 근데 그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기아도 7월까지에서의 정점을 인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밀려 떨어집니다. 왜요? 중간에 내려올 때 어떤 이유들은 있었겠지만 그거는 그냥 명분 정도입니다. 왜? 실적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2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올 때는 어떤 요만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건 그냥 명분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왜요? 메이저들이 매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50% 이상 올라왔던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수급이 더 이상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요 고점을 넘겨줍니다. 그 과정 속에 요 정도 자락의 하락 추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하락이 지속됐어요. 11.62% 굉장히 많이 빌렸는데 11.6이죠. 그게 주력주의 변동성인 거예요. 주력주들은 비이성적인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요? 윤정두가 분명하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장악형이 빵 뜹니다. 이 봉은 기준봉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쪽 봉이 평상시 봉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1.5배에서 3배.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장악을 못했는데요? 아니라니까.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여기 몸통으로 인식이 돼요.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윗꼬리 부분에 음봉의 윗꼬리가 여기까지 달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 라인을 넘기는 시점, 그리고 평상시 캔들 크기의 1.5배에서 3배 되는 시점, 이런 시점들이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 양봉이 너무 커요. 주봉인데. 안 그래요. 76,800원에서 85,000원, 86,000원 올라온 거예요. 10,000원 올라온 거, 10,000원. 캔들 크기 15%짜리 뿐이 안 돼요. 주간 단위에. 그 주간 단위에 15%짜리, 아니, 무슨 일봉에서 상한가 간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큰데 상한가 가나요? 기아 시가총액을 넘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못 넘겼나요? 에코프로 40조, 에코프로 넘겼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전부 기아의 시가총액 넘기면서 7월 말에 그냥 막 하루에 10%, 20%, 25%씩 올라왔죠. 그리고 21년도입니다. 21년도에 기아의 기준에 21년 1월,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10일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대모비스가, 그때는 기아가 시가총액이 10위가 안 됐어요. 더 작았어요.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10위, 그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오면서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쌓였었어요. 기아가 왜 상한가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아 상한가 갈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되돌릴 때 수급 기준점은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비이성적으로 큰 캔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를 잡는데, 꼬리 달고 내려오고 패턴상으로 매도의 신호가 나온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장악형이 뜨고, 사실상 여기서의 편입 기준 얼마? 8만 원 이하. 8만 원에 편입 기준이 잡혔어도 94,000원까지, 94,800원까지. 20%에 달하는 수익. 응? 그 수익이 작지 않죠?
그래서 캔들 패턴 제대로 보셔야 된다. 아, 다 오른 거 말고요. 좀 오를 거 주세요. 오를 거 가져가세요. 오를 거. 아니 여기서 이제 막 상승 장악 확인형이 이제 막 뜬 거잖아요. 월봉에. 이걸 왜? 잉태 확인형 떴을 때 기준이었고 하락 장악형이었고 이제 막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까지. 그러면 이 고점 라인을 기아가 못 뚫는다? 아이, 뚫는다고 보셔야죠. 왜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냥 뒷받침돼요? 아니, 우리나라 영업이익 3위. 그렇다고 시가총액 지금 3위 아니죠. 시가총액 3위 LG엔솔 시가총액 100조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입니다. 지금. 실적은요. 영업이익 12조. LG엔솔 대비해서 영업이익 두세 배라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수급은요. 누적 수급이 더 월등합니다. 그래서 기아의 기준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드린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 기아 놓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임도 예제까지 교육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락 장악 확인형입니다. 하락 장악 확인형, 얘는 어떤 예제를 보여드릴까요? 하락하는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이제부터 하락할 종목을 보여드려요? 아니지. 하락이 끝나고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 그 종목을 잡아내드려야죠. 결론은 하락 장악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장악형의 기준에 이렇게 장악한다. 응? 아이고 장악한다. 그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요 기준에서 이렇게 장악한다. 상승 추세였는데 이 상승 추세를 몸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꼬리까지 전부 감싸 안고 음봉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장악됐다. 하락 추세에 장악돼 버리고 말았다. 하락할 것이다. 하락 반전이다. 별이 3개의 신뢰도다. 별 3개짜리 캔들 패턴은 총 7개뿐이 없다 그랬어요. 그중에 우리가 4대 천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뢰도가 센 겁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 장악형이 뜨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요. 이거 아무 데서나 뜬다고 하락 장악형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충분한 거래일수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 추세적으로 조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충분한 거래 상승이 있어야 되고 추세적으로 강세를 띄다가 마지막 자락에서 하락 장악이 돼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걸 얼마를 잡을 거냐? 5에서 10거래일, 그 다음에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따라서 캔들 개수가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진다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주 월봉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1.5배에서 3배 정도의 변동성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도가 저하된다. 그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 확인형이 뜨면 또 하락 장악형이 뜨고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뜨면 어디서 정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게 떴다고 100% 하락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돌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하락 장악형이 뜰 때의 기준에서는 여기서 정리. 이 꼬리 부분이 이탈된다? 여기서도 정리.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돌리는 기준은요. 기준봉의 절반 이상을 당일 기준이면 돌려야 된다. 그 다음 하락 장악 확인형이 됐을 때에도 똑같은 흐름으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하락 장악 확인형의 기준은 똑같아요.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 캔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되돌리는 기준의 절반, 캔들이 작다. 그럼 묶어서 절반, 혹은 싫다. 나 하나만 볼 거야. 그럼 얘의 절반. 그렇게 되돌리면 추세 범위가 다시금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금 추세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되돌림의 흐름까지 보셔야 되는데 미련 갖지 않고 하락 장악형이 뜨면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 혹은 늦게 잡으신 물량이 있다면 정리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맨 고점에서의 하락 장악형 계속 매도 신호가 계속 나왔다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에코프로는 없는데 에코프로는 석별형이 떴어요. 월봉 기준에. 고점에서 밀려 내려가는 종목군들은 정확하게 포지션이 다 형성이 됩니다. 매도의 기준에. 고용 주봉 어때요? 고용. 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에 꼬리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음봉의 윗꼬리는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음봉의 기준, 하락의 힘이다. 그래서 음봉의 윗꼬리는 하락의 힘이기 때문에 몸통으로 전체가 다 음봉으로 인식을 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락 장악이 됐다. 그렇게 해서 조정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하락 장악형 뜨고 이제 움직인. 여기서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패턴상 조정을 받는 패턴이 나오지 않는 한 결론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고용의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뭐가요? 시세 분출의 진행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떴네. 정확하게 하락 장악형이 뜹니다. 이야. 근데 저기서 오기를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윤정두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두가 뭐라고요? 현대차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올해 23년도에 영업이익이 1위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1위다. 또 현대차의 기준은 23년 1월 2일부터 7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였다. 그럼 1위였다라는 건 과거형이니까 외국 기관이 팔고 나갔느냐? 아니, 기관이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되돌려놨어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해서 12월 19일, 20일 기준에 현대차는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몇이 2위. 왜? 매도해서 아니라니까요.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이닉스가 현재 기준에 1위. 그리고 현대차가 2위. 조만간 3위가 될 거예요. 왜요? 팔아서? 아니라니까. 삼성전자도 쌍끌인데 기관이 일부 팔아서 쌍끌이 순위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3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2위로 떠 있는데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 2위인데 그 수급이 정체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10월 달에 주봉상에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뜬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에 있어서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어떤 거요? 요 흐름이 윗꼬리가 있습니다. 이 몸통에. 요 흐름에 윗꼬리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몸통에 윗꼬리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초가가 여기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부터 감싸는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요 라인을 절반 돌릴 때 요 자락부터 편입의 기준이 설정된다. 편입을 했는데 잘 장악을 했다가 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결론은 어디예요? 요 라인이 훼손되면 정리의 기준입니다. 그럼 요 위에 잡은 물량은 아쉽지만 손절의 기준입니다. 근데 특이한 케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 흐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만 3천 원에서부터 17만 원까지 내렸어요. 19만 3천 원에서 17만 원. 얼마 밀린 거예요? 10% 밀렸죠. 굉장히 많이 밀린 겁니다. 2만 3천 원이니까 뭐 10% 이상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런데 그 기준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고 그게 고평가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 종목이 낙폭 과대더라도 여전히 고평가. 프리미엄이 높다면 그거는 들여다볼 수 없죠. 조정이 뭐 80% 나왔어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평가가 아니면 못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의 현대차의 기준은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든 또 밀려 내려와서 이렇게 막 밀려 내려와 있을 때 기술적으로는 힘겹지만 예를 들어서 난 중장기로 볼 거야. 주력주였어. 중장기 갖고 갈 수 있어. 그랬을 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했을 때 밀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마어마한 저평가로 인식이 잡히고 실질 저평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면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기계적인 대처다. 기아, 현대차? 갑자기 탄력적인 흐름 나오네. 막 강세를 띠네. 행복하네.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로 접근했을 때는 꺾여져 내려오면 하락 추세에서 전부 정리. 그렇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는데 펀더멘탈이 원체 뛰어난 상황인데 시장의 조정이 됐든 아니면 자체적인 눌림이 됐든 조정이 확산되면 그 기준에서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이었다면 그렇다면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대차의 특수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결론은 기술적으로 보기로 했다면 무조건 정리, 무조건 차익 실현 혹은 늦게 잡은 물량은 손절을 해야 되는 위치다. 그게 기술적인 약속이다. 기술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기술적인 분석을 하려면 기술적 분석만 봐야 된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오고 망치형으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좀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이었어요. 뭐 그거는 상관이 없고 결론적으로 얘를 망치형으로 인식하게 됐을 때 망치를 훼손시키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윗꼬리가 달려 있어서 음봉의 크기가 이런 거고요. 여기는 아랫꼬리가 달려 있음으로써 이 음봉의 장악형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캔들의 크기는 아랫꼬리부터 해서 뭐 윗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 등락 범위가 얼마나 이만하죠. 그럼 평상시 대비 1.5에서 3배 수준의 캔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결론은요. 이렇게 장악형이 뜨고 나서 현재 기준은 이렇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19만 9천 원, 20만 원이라고 잡고 여기서 장악형의 기준 공격적이다. 여기서부터 보면 17만 6천 원부터 2만 4천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진행형의 기준이죠. 진행형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기준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다 오른 거 주지 말고요. 바닥에서 좀 주세요. 이 정도면 바닥이지. 이 정도면 바닥이지. 상승 잉태 확인형, 응? 하락 장악형. 그러고 나서 상승 잉태 확인형.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자락에서부터 18만 원 후반에서부터 이거 방송하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들 혼내줄 거야. 왜요? 이거 방송에서 여기 요 자락에 딱 요 위에 없을 때 상승 잉태형 떴습니다. 여기서부터 11월 말 방송화면부터 요 정도 떴을 때까지 방송화면이 다 있어요. 응? 그리고 이만큼 올라온 거야. 이게 우스워요. 현대차인데 시가 총액 5위까지 올라와서 이제 막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21만 1,500원이 얼마? 52주 고가예요. 그건 당연히 넘기는 거고 25만 원? 그것도 넘기더라도 저평가. 그래서 윤정도의 기준은 현대차는 3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30만 원이요? 언제요? 뭐 당장 1월 달에 3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 30만 원 해봐야 지금 오늘 20만 원 찍었는데 30만 원 해봐야 얼마야? 50%뿐이 안 돼. 시가 총액 2위 100조가 넘는 이 친구는요. 이제 40조인데 100조가 넘는 하이닉스가 90% 올라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30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락 장악 확인형 이후에 다시금 돌려지는 바닥 인식이 잡히는 이런 종목에서 기본적인 수익 다 잡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윤정도도 하루에 2-3시간 자고 지금 막 그냥 눈이 반쯤 감기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해드리고 강의해서 잡은 종목 뭐였어요? 기아,
현대차. 세 번째는요. 총복습 시간에 어마어마한 종목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 주력주를 채우고 나서의 변동성의 주력입니다. 잠시 후에 두산 로보틱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바늘 갖다가 허벅지를 쿡쿡 찌르면서 그러면서 뭐 바느질을 했다 그래라. 공부를 했다 그러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내일부터는 바늘 이따 바는 걸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체력에 한계가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더 열심히 하셔야죠. 왜요? 23시에 온라인 교육도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그때 교육에서는 그냥 실전 필살기부터 해서 그냥 내일장 공략주 다 잡아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월봉 이거 다 교육 받은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서 띠용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방금 한 거 또 나와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거 보는 순간 와 행복하네 행복하다 이게 기준이 잡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장악형이 떴네. 상승 잉태화 기능이 떴네. 새배령이 떴네. 여기 분명히 한참 동안 보죠. 한참 동안 분명히 자세히 보죠. 한참 동안. 왜요? 이 앞전의 캔들 크기 대비 1.5배 이상의 기준봉이 형성돼 있죠. 이건 분명히 새배령이 맞습니다. 새배령 캔들 크기가 작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 캔들 크기보다 월등히 1.5배 이상 3배의 캔들 크기가 뜬 그러한 완전히 교과서적인 새배령이 딱 떠준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 가격이 45,000원, 6,000원 할 때입니다. 45,000원, 6,000원. 45,000원, 6,000원이면 11월 15일 날 종목 검색해서 46,500원에 딱 포착이 돼요. 윤정두가 캡처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44,000원대 캡처가 되는 거예요.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입니다. 초기에는요.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신규 상장주 26,000원짜리의 주가가 53,400원 고점을 찍다 보니 공모가 26,000원짜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거지. 그냥 아이고. 결국은 이 금융당국이 공모주에 대해서 너무 정책을 비이성적으로 바꿔놔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개인들이 다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슈가 불거짐으로써 전체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이슈가 불거진 거는 시가총액들이 그나마 일정 범위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구나.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겠구나.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거래소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그것을 바탕으로 그 수급을 기대하는 액티브 쪽이나 그런 일부 수급을 바탕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SCI 지수의 편입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두산 로보틱스는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이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이 요 바닥에서 나와주는데 평상시 대비 캔들이 이봉이 작다. 그건 상관없다 그랬죠. 요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요게 기준봉이다. 1.5배에서 3배 거기까지의 기준 또 거기서부터의 편입의 설정 범위의 기준 그렇게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장악형 바닥에서 떠주고 그 다음에 샛배령이 뜹니다. 샛배령이 떠주고 그죠? 그러고 나서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던 게 두산 로보틱스는 12월
23년 12월에 포트 기준으로 포트폴리오의 기준으로 채워서 포트폴리오 비중 얼마? 10%까지 채워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윤정도의 12월 포트폴리오 또 그 이전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은요 현대차, 그 다음은요 LG화학. 거기에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위주로, 그리고 하반기 기준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그렇게 해서 IT 비중을 조금 더 채웠던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현대차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고, 그리고 LG화 시가총액 지금 8위인가요? 이런 종목만을 편입하는 포트폴리오에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변동성이 가벼운 쪽의 기준을 10%나 편입했다. 굉장히 많이 편입한 겁니다. 월별 포트폴리오를 매번 오픈해 드리잖아요. 굉장히 많이 편입을 한 거예요. 그런 기준점에서 잘 보세요. 이런 기준점까지는 여러분들께 꼬리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다 잡아드렸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데 연기금의 수급이 더 확장된 것이 확인되고 MSCI 지수의 편입 기준이 일정 범위의 신뢰도를 가져갈 때, 왜 4조 5천억 5조 넘기면 MSCI 지수 편입의 우선순위를 다 들어갑니다. 그게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날 별거 아닌 것 같죠? 요 윗꼬리 요만한 크기가 이게 얼마요? 15.77%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어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옹호론자들 핑계대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 때문에 못 갔다. 그거 완전한 거짓말이잖아요. 주가가 에코프로가 14배 올라올 동안에 공매도가 700억에서 1조 6천억까지 올라옵니다. 1조 3천억, 1조 4천억까지. 근데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와요. 그리고 주가가 급락할 때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습니까?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15% 오르다가 15%까지 오르다가 그 종목이 마이너스까지 형성됐다고 해서 이게 공매도의 공격이다? 내가 갖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비이성적인 거다? 이건 시장이 못됐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의 15% 이상 오르고 나서의 조정폭의 기준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큰 상태였다.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들 있죠. 매수 매도. 거기에 호가 공백이 하나 딱 잘못 깨지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훅 밀리는 흐름도 나오죠. 다행스럽게 분석한 내용대로 다행스럽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날 신고가를 또 찍어줘요. 근데 문제는 또 신고가 찍고 또 20% 밀립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할 수 있겠죠. 이게 일봉이고 패턴으로는 안 나왔으니 저 기준에 분봉 또 다른 캔들 패턴 이외의 기술적 분석으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매도의 신호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매도 신호 못 잡아드렸고 이때도 매도 신호 못 잡아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다 공부를 스스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매매가 되셨어요. 만약에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냅두면 더 갑니다. 이게 아니야. 냅두면 더 갑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만 구주주, 신규 발행하기 이전에 발행돼 있던 구주주 같은 경우가 70%가 전부 묶여져 있어요. 유통이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은 팔 만큼 팔았는데 연기금이 4%의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슬슬 들어오더니 2% 수준의 매수가 형성이 되고 고추의 추세가 나쁘지 않은 기준이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다. 다행히 여기까지 밀리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는 횡보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횡보예요. 횡보. 아랫방향으로 매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되돌림의 수익 범위까지 잡아낸 거예요.
장악형 뜨고 샛별형 뜨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일본 기준에 어디 하나 매도의 신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장악형 이후에 캔들 패턴 기준에서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또 못 견디시는 건 이런 거예요. 요자락.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장대양봉으로 넘겨주고 추가적으로 10%의 양봉이 나왔는데 꼬리 달고 밀려요. 근데 저 꼬리 달고 밀린 게 10분봉에 10분봉 하나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훅 하고 깨진 거예요. 10분 만에. 내가 대처가 됐으면 되는데 대처가 안 된 상황이었다? 그럼 왜 패닉에 빠져요? 여러분들의 다른 분들, 여러분들의 동료, 뭐 다른 분들의 기준에서는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눌린 건데 왜 우냐라고 표현할 거예요. 결국은 윤정부 말씀드린 것처럼 갭상승 이후에 고점을 또 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캔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맨 처음 캔들 뜬 자리가 여기입니다. 종목 검색기 뜬 자리가. 그리고 샛별형이 뜬 자리가 여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6만 원 기준에서 어떻게 한다? 비중을 5%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 전에는 2% 교육용. 확대한 이유는 연기금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더라. 그리고 월말의 기준에 포트폴리오 10%까지 채우겠습니다 했을 때 그 전에 공표를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8만 원대 기준. 그러면 따져보세요. 요 라인에 여기에 꼬리가 달려있다고 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양봉이 나오다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왕이면 오케이. 여기서부터 스타트니까 여기까지 양봉이 나오다가 꼬리가 요만한 꼬리가 하나 달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벅찬 꼬리인가요? 욕심쟁이들 우후후 그냥 이게 무슨 게 벅찬 꼬리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에 꼬리가 이만큼 달렸어. 이게 무슨 3분의 1도 안 되는 꼬리가 그냥 그 다음에요. 8만 원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꼬리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 달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70%의 대주주 물량과 보호 예수 물량, 유통되지 않은 물량 70% 수준. 거기에 연기금이 4%의 수준. 거기에 공모 이후에 물량이 싹 쏟아져 나와서 더 이상 외국기관이 제한적인 매도인데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2%의 수준. 그러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이러한 흐름을 한 번 더 그러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도 바빠. 차양대 양봉. 결론은요. 오늘의 HMM의 경우는 똑같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단기적으로 또 기존의 실적이 좋았다 할지라도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의 호조세가 희석이 된단 말이죠. 뭐 이자 비용 주고 남는 게 뭐 있냐고. 응? 결론은 매각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 과정에 똑같이 연기금이 일부 들어오는데 100만 주씩 들어와. 얘는 뭐 27만 주? 270만 주? 근데 하루에 100만 주씩 들어와. 근데 이 친구는 6,480만 주짜리고 HMM은 6억 8천만 주짜리 10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주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결론은 매각의 이슈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그거 하나의 기준이다. 수급 범위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거래대금 5천만 주에 프로그램 매수 90만 주 들어왔다고 흥분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5천만 주 거래량에. 그래서 그런 쪽은 조그마한 변동이 있더라도 빠르게 잘라내는 거예요. 12월 20일 날 강보합권 또 3%에서 27%까지 올라오는 그 흐름. 거기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빠르게 잘라내고 수익 범위를 확정을 짓습니다. 재편입할 때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편입하더라도.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무조건 갖고 간다. 냅두면 더 가. 이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이런 꼬리가 달리는 부분에 너무 보고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지금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을 갖고 오신 분들이 요만큼의 꼬리에 흔들리신다? 지금부터 매매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나는 이런 종목이라도 들여다볼 거야. 이미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고 나는 감안을 할 거야. 그런 성향이시면 손절도 빠르죠. 정확한 기준만 잡고 대처하신다면
무리수가 없다. 상승 장악형 뜨고 나서 이렇다 할 매도의 패턴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의 추세 강화의 기준이 형성됐었다. 주봉은 더 훌륭해요. 주봉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52%를 밀고 내려온 이후에 정확하게 상승 장악형을 윗골이 달린 부분까지 싹 감싸 안는 상승 장악형을, 그리고 장악 확인형까지의 흐름을 그대로 표출시켜줬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놓고 보실 때 단 한 번의 매도의 신호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장악이 형성된 적은 있지만 그 흐름을 변동성이 제한적인 크기의 장악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1.5배에서 3배 정도 기준봉이 커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 자락에서 자기가 아무리 음봉으로 떨어져서 얘를 요만큼 장악했다 해도 얘는 신뢰도가 뚝 떨어진다. 만약에 여기서 정리를 했다 해도 꼬리 달고 돌리는 망치형의 기준 인식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겠죠. 그 이후에 뭐 있어요? 그 이후에 캔들 패턴의 매도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 장악형이 떴네, 장악 확인형에 음봉 떨어졌네, 걱정 마세요. 장악 확인형에 음봉 떨어져 있어도 그 음봉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요 기준에서도 충분히 이겨낸다. 다 오른 거 말고 바닥 꺼주세요. LG전자 바닥에서 장악형 떴네. 아시겠죠?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째 윤정두였습니다.